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2012년 공칭 2012년에 대한민국은 전 인류를 향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다 라고 하는 호칭이 따라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요. 그러나 이것은 되어질 일이다. 그냥 단순하게 뭐 소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지금은 하나의 구호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인류의 미래가 대한민국에서 표현하는 이 표현에 의해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국가역사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국가역사 정체성에 대한 각 나라 각 국가에 대한 교회는 분명하게 이를 증가하는 하나의 주체가 될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이걸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이걸 받아들일 형편이 되느냐? 그 내용은 마치 우리나라의 현재의 국가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현재의 국가 전체의 어떤 상황,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민들의 인식 자체도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고 이걸 수용할 정도가 되고 환경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이 내용을 말할 정도의 어떤 성숙한 어떤 교회 모습 보이는 교회로서 그런 거예요. 이른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 만물 위에서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 위치가 중간에 있는 그 교회 위치가 있느냐? 가당치 않죠.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각 국가가 필요한가, 절실히 또 외쳐야 되는가 하는 것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서 또 온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가적인 어떤 흐름, 위기적인 요소다.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 국가역사 정체성이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위기적이기 때문에 국가역사 정체성을 말한다는 것은 이 국가가 이 위기를 돌파하는 분명한 하나의 요소다. 그러므로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찬송가 259장을 부를 때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전하라 하는 이 찬송을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일부러 바꾼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72장인가? 70몇 장이에요. 지난번에 할 때에는 77장? 76장인가?
그래 하다가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찬송가도 바꿀 정도로 이걸 미리 바꾼 거예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할 때 우리가 일부러 바꾼 거란 말이에요. 77장 77장을 하다가 259장으로 바꿨어요. 왜냐? 빛의 사자들이여 이 복음의 빛을 전해라. 복음의 빛이라는 것은 과대한 태양처럼 모든 사람이 빛이다 하고 바라볼 정도의 빛이 아니고 촛불이라 촛불. 하나의 촛불.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촛불. 그러나 이 촛불의 심지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리고 사탄이 어떤 공작을 해도 절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으라. 여기 근거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에요. 그 빛. 이것이 2019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때를 맞이해서 그 점으로 해서 이걸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내용, 환경. 3.1운동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기서 근거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대한민국에 3.1운동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3.1운동 100년 지나서 대한민국 상황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근데 너무 적절하게 온 인류에게 대한민국이 참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참 전 세계에서 다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 이걸 부각시킨단 말이죠. 국가에서 정체성에서는 반드시 3.1운동을 부각시키고 이걸 대한민국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같이 공유하려는 거예요. 공유. 요즘 공유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 되면서 내가 가진 자료 너도 봐라. 옛날에 내만 아는 자료는 비밀입니다. 비밀. 공유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세계가 되면서 서로 알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런 비밀, 내가 가진 이런 사실 너희들도 좀 가지라. 공유하는 세계. 그게 인터넷 세계잖아요. 두 가지 우리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현재 상황에 국가라든지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것이 어느 정도 어려운가, 또 이런 걸 말하는 교회는 이걸 말할 형편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어떤 요체가 되느냐, 이 부분이 어렵다. 상황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내에서도 그렇고 국가라는 상황도 그렇다.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국가란 단위나 국민이라는 이 대상을 두고 할 때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벽 때문에 모든 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나 어느 나라든지 공통으로 민주라는 말을 쓰면요, 그것이 가장 쓸 수 있는, 우리 현재 시대에서 가장 쓸 수 있는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타당성이나 그게 당연한 민주라면은 다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로 주어지는 단어가 민주란 말이에요. 민주. 국가에서 정체성, 역사를 이야기하는 중에도 민주 역사다. 그러면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 5.18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밝혀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해야 되지만 5.18은 북한군이, 대한민국이 현재 이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남아 있어야 돼요. 북한군에 의해서 600명 이상이 되는 북한군을 분명히 저도 그 지지합니다. 침투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을 어떤 요새하고 또 반국가적인, 반정부적인 어떤 힘들이 합쳐져서 이것이 세력화되어진 건데, 이 내용에 주도적으로 어디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연결되었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전 대통령을 분명히 그 자리에 오요 연결해야 되는 거고, 광주 5.18은 5.18 광주 북한군 폭동, 북한군의 어떤 뭐라 그러나, 그거는 요즘은
그 뭐라지? 구테타. 구테타적인 요소예요. 구테타적인 요소. 정부를 어쨌든 전복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데모야, 데모. 북한군 데모다. 이래야 돼요. 북한군 데모. 절대 그건 민주화라고 하면, 데모라는 말하고 민주화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화 속에서 이게 묘하게 이것을 함축하면서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 사실을, 그 내용 자체를 마치 정당화되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민주화,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랍니다. 그래 되어 있다는 포장이. 또 한편으로는 세월호 사건도 그런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에 김대중 대통령이 관여됐다면은 세월호 사건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하고 분명한 어떤 모의를 통해서 중국의 힘을 얻어서 중국의 국가의, 중국 정부의, 중국 공산당의 힘을 얻어가지고 기획되어져서 대한민국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쿠데타, 민주화운동이에요, 민주화. 그걸 나타내는 것이 촛불혁명이죠, 촛불혁명. 그대로 연결시키는 게 전체가 관여된 것은 촛불혁명이고, 지금도 5.18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진상을 속속들이 참 의심 부분을 다 밝히지 않는 것처럼 세월호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뭐 밝히라 하지만은 그건 정치적인 활용이고 밝힐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밝히라 하면서 이걸 자기가 이용하는 건 그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도 세월호는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5.18이나 세월호는 국가가 어떤 국가 정부에 의해서 뭔가 반란하고자 하는 데모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세월호를 통해서 이득 얻는 그런 구호만 외치지, 만약에 반대되는 위치에 가버리면요, 이것도 반드시 정부를 정복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거 비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5.18이나 세월호나 이 내용에서 정부에 의해서 어떤 내어지는 또 어떤 정권하고 관계돼서 나타나는 촛불혁명이라는 이 내용도 들어가는 요소에는 어찌 보면은 데모라고 하는 이 요소가 전체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데모. 반정부란 말이에요. 반정부를 하기 위해서 조작되어져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역사, 이거를 국가 역사에서 사사치 객관화시켜서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의 암덩어리처럼 남기면서 국가 역사라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반대되어지는 그 내용을 품고 있으니까 밝히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걸 왜 감춰줄 이유가 없잖아요. 국가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요소다 하면요, 이걸 샅샅이 뒤져서 아주 적나라하게 1점의 어떤 의혹도 없이 다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가능해요. 근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데모라, 또 한글로 해서는 민주주의라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경악을. 북한에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을 남한 북한하고 비교해가지고 북한은 우리가 동족이다, 동포다, 통일되어야 되는 국가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별도로 대한민국이라 부르는 호칭이 있는가 하면은 북한은 공식 용어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나 되겠어요. 근데 당당하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쓰고 있는 이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라는 말이 얼마나 이것이 어쩌면 폭넓은 것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이것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즉 이 민주주의란 말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북한의 위치에서 볼 때는 그 나라에서 볼 때는 민주라는 단어가 어떻게 참 자기들도 쓸 수 있는 민주인데 이 민주라는 말의 정의를 하나로 내릴 수 있는 말이냐. 근데 우리 전 세계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이란 민주란 말 안 쓰면은 5.18 항쟁이나 뭐 5.18 다른 말 써버리면요 바로 국회에서 떠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망언을 할 수 있느냐. 망언을 국회의원이 말해도 그 말은 민주화란 말이 안 들어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민주주의란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 아무도 제재를 안 해. 아무도 북한의 말이 민주주의 쓰고 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써야 되느냐 이런 비교를 안 넣는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민주주의하고 민주화운동하고 5.18 민주화라고 호칭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쉽게 민주라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단어인 듯이 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을 쓰는 동시에 민주라는 말에 대해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아니 도대체 민주라는 말이 뭐며 민주주의라는 말이 뭐며 민주라는 말이 도대체 뭐길래 북한의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느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의문이 들 수밖에. 그것도 영어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DPRK야. DPRK 이니셜 따가지고 데모크라틱 피플스예요. 데모크라틱 피플스. 데모하는 국민들, 데모하는 백성들의 그 사람들이 인민이라는 거예요. 데모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거는 안 맞는 말 중에서 영어로 하면요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하는 이 말은 정말 민주화라 하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거는 서로 모순되는 말이 그대로 포함돼요. 한 단어 속에 북한에 대해서 이 말의 뜻이 또 역사적인 내용에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이걸 붙여놓으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북한에 대해서 민주주의구나, 이거 리퍼블릭이구나 이래 되면요 다 좋아하니까. 다시 말하면 데모크라틱하고 리퍼블릭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면은 미국에 있는 현재 양당이잖아. 미국의 국회가 양당이거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에요. 이 두 당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한쪽에서는 민주당. 데모하는 것은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은 리퍼블릭. 이 두 개를 북한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어느 나라 앞에서도 북한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데모하는 국가다. 데모크라틱 피플. 우리는 공화당이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양명성을 두 개 들고 전 세계에 의해서 지금 자기의 국가를 인정해달라 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 북한. 이 대한민국하고는 완전히 상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모칭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민주란 말이요 공화국 같이 들어있는 이 대한민국 헌법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건 영어로 보면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대한민국을 민주공화당이라고 하고 있는 정체성 이제 정치적인 정치예요. 정치적인. 우리 헌법에 제1조에 나오는 것이 국가의 어떤 국호,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 우리가 말하면 국가 역사 정체성 할 때 정체는 identification. 이게 정체인데 헌법에 나타나 있는 1조에 나타나 있는 국호하고 같이 나오는 정체는 정치적인 할 때 정에다가 어떤 형체 할 때 정체예요. 정체. 그것을 나타내는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우리나라 그 자체자체 민주공화. 이거 바로 미국에 쓰고 있는 민주당하고 공화당. 그
군리되어 있는 그 내용, 이런 어떤 체제를 남한은 남한대로 가지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가지고 있는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데모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러면 미국은 언제부터 민주를 쓰느냐?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1789년부터 나타나는 프랑스 혁명, 여기서 데모라는 말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치 인권을 나타내고 마치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의 어떤 정토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에 민주라는 내용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피와 함께 가는 거예요. 피. 살인을 해도 민주로 가면 정당화되고, 그게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보복을 하고 정치인 탄압을 해도 민주란 말이 들어가면 그냥 그거는 공화에 반대되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민주란 말이에요. 이것이 미국에 들어가서 자본주의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이것이 정당활동이 되어지는데 분명 하나의 색깔로 민주의 색깔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할 거냐, 공화의 정치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할 거냐. 민주는 계속해서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진보죠, 진보적인 위치에서 계속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판한 언론도 필요하다 그래갖고 민주가 차츰차츰 지금은 뭐 거의 공화하고 민주하고 거의 뭐 색깔이 비슷해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보면 성장이 되어졌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것을 언어만 가지고 모방하던 그 정치적인 이력 때문에 아직까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6.25 사변 때문에 갈라져 있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임에도 불구하고 동포다 하는 이런 말 가지고 서로 간에 민주란 말이나 공화란 말을 같이 번갈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민주는 철저하게요. 이게 폭력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피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광주 민주화 운동할 때도 이걸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어쩌면 어당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3.1 운동이라 하는 이 개념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3.1 운동에 일어나는 그 시점이 1919년인데 프랑스 혁명은 1789년이에요. 전 세계가 정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전부 다 데모라는 말이 어당이 참 따라붙는, 그래서 뭔가 하면은 혁명하고 다 닿는데 3.1 운동은 전 세계에서 분명히 1919년이고 혁명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혁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혁명이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큰 다행인, 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요 이건 대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구로. 민주란 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3.1 운동부터 우리가 민주운동을 했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혁명이 안 들어간다. 데모가 안 들어간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폭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이것이 기념으로 해갖고 국가가 3.1 운동에 대한 정신, 대한민국 헌법 보면요 언제든지 이 표현이 나옵니다. 3.1 운동.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도 3.1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3.1 운동의 모델을 가지고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하고 하는 이런 호칭이 반드시 대한민국은 들어가죠.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쓴단 말이에요. 이 3.1 운동은 정치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단위로 볼 때도 3.1 운동이 항상 들어가고 이를 바라보는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교회도 반드시 3.1 운동을요 이걸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데모로 해갖고 피해 역사로 해서 남았다면은 교회는 절대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정치적인 상황에서 볼 때도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 분명한 어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그냥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사의 역사적에서 1789년부터 분명히 언급이 되어지는 그 흐름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라는 것을 성경하고 비춰보면 그런 거예요. 에베소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로마 제국이 있었다. 로마 제국 속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다. 제국이라 하는 이 통치되어지는 참 에베소서 1장에 있지만은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정치하는 사람, 세력가들, 돈 가진 사람들, 건세자들이 수변에 수없이 있는데 교회는 아주 보잘것없이 알아주지 않는 위치에서 오직 그렇지만은 그 위치는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중간에 교회 하는 표현을 하는 그 내용이나 지금 현재 민주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가 하고 있는 모든 역사의 어떤 중심점을 정치한 사람이나 국민이나 다 같이 민주화라 그러면 가장 어떤 완성된 어떤 국가 형태, 지향하는 점에 완성형으로 바라보는 그 시점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국가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 국가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국가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가요. 마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 로마 사회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나오는 단어처럼 민주화란 이 참 어쩌면 홍수죠, 홍수. 전 세계가 여기에서 막 휘몰아 가고 있는데 교회가 주장하는 것을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인류 전체에 대해서 어쩌면 복음의 빛이야, 복음의 빛. 이런 해석을 해야 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내용에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